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8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좀 소폭 반등이 나왔고요. 네, 전체적으로 흐름은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징주로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의 어떤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주식이 최근에 이제 SG 사태가 신용으로 이제 불거진 사태죠. 자,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죠. 돈의 양, 유동성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고, 그 가격이 정상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시장도 완벽하지 않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겼는데 과대평가된 사람도 있고, 너무 못생겼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뭐 수백억 수천억씩 벌고, 어떤 연예인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힘들게 연예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찬가지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프로 축구 선수 호날두와 메시, 그들이 버는 돈과 우리나라 K3 축구 선수가 버는 돈의 차이는 너무 극과 극이죠. 근데 그렇다고 실력 차이가 막 엄청나게 나냐, 물에 쫓아가지도 못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호날두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습니다. K3 선수도. 근데 이제 그 회수권 한 장 차이, 회수권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종이 한 장 차이의 어떤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어떤 돈의 힘이 너무 큰 거죠.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주시장이 이렇게까지 과열되는 이 현상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거죠. 과열된 것도 있고, 분명히 위성적인 부분도 있고, 너무 오버슈팅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리 잡게 하는 것들 역할이 또 있죠. 이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이제 좀 정화작용을 하고, 이제 냉각수 작용을 하는 거고,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뭐 신용 매수라는 이제 수급이 또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 SG 사태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신용으로 막 사서 억지로 올린 거죠. 그렇죠? 돈의 힘으로 가짜로 올린 거죠. 정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10,000원짜리를 20,000원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10,000원짜리를 내가 20,000원 주고 일부러 샀게, 너가 파는 척 해라, 그럼 내가 20,000원 주고 사는 척 할게. 뭐 그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이 500만원짜리 그림인데, 뭐 어떤 지금 요즘에 뭐 그림 경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을 미리 많이 사놨습니다. 선행매매죠. 미리 사놓고, 그때는 이제 안 유명하니까 100만원, 200만원 샀겠죠. 그리고 경매장에 와서 1,000만원을 찍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1,000만원 주고 그 경매꾼의 그림을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림도 가치가 1,000만원대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친구는 1,000만원이 되든 1,500만원이 되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기 때문에 호가를 계속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와, 이게 또 사람을 장난치고 있는, TV 시청률 차원에서는 좋으나 거품을 만드는 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 작가는 더 유명해질 수 있으나 실적으로 그 작가의 최종적으로 작품을 올리는 거는 그 친구의 어떤 머리 회전력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주식 가격이 비성적으로 올라갔는데, 이 가격이 값어치가 없다라고 이제 뭐 비평가라든지 뭐 비난을 막 해버리면 가치가 다시 땅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나오고 좀 과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있으나 현재 주가는 오버슈팅한 국면에 있다, 뭐 이제 매도 의견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냉각수 효과를 내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주식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래, 이제 뭔가 이 흔들림을 포착한 사냥꾼들이 엄습해 오는 거죠. 바로 헤지펀드 매니저들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노리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지금 130조입니다. 예, 영업이익 뭐 앞으로 어떻게 크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공매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예, 약 보시면 공매도 거래 대금이 여기 나와요.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억대 공매도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자, 차이점은 시가총액 130조짜리 회사가 100억대 공매도 대금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포스코 퓨처엠은 시가총액이 25조인데 600억대 거래 대금이 나왔다는 거죠. 공매도 거래 대금. 근데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1000억대, 2000억대의 거래 대금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죠.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같은 라인에 있는 삼성 SDI도 시총이 47조인데 공매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쪽에서 뭔가 사냥감을 발견한 거죠. 그게 정말 사냥을 해서 잡힐지 안 잡힐지는 앞으로 이제 더 두고 봐야 될 일일 겁니다. 근데 SG 사태에서 라더견 대표가 작업을 했던 것과 지금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공매도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지 똑같은 짓거리입니다. 자, 뭐냐? 라더견은 자기가 만드는 이 설계 작업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자기의 계좌를 이용해서 통정 매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병원 원장님과 임창영과 그 다음에 뭐 프로 골퍼와 뭐 박혜영 가수와 이 4명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4명의 계좌를 가지고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사고 11,000원짜리를 12,000원에 사고 12,000원짜리를 임창정이 다시 13,000원에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용 거래를 불러 일으키면서 다시 또 박혜경이 15,000원에 사고 다시 이사 원장님이 20,000원에 사고 다시 임창정이 21,000원에 사고 이렇게 계속 100여 명, 200명, 3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신용을 일으켜서 사는 거죠. 뭐 현금만으로 사기에는 시가총액의 부담이 컸던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운용자금의 폭이 이미 신용으로 사둔 거에 대해서 다시 그걸 팔고 이제 또 사야 되는데 그게 용이치 않았던 거죠. 팔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15,000원에 팔자 주문 역시 매도 호가에 주문을 걸어놓고 임창정이 15,000원에 사는 식으로 하면 박혜경 씨의 주식이 팔리기 때문에 다시 현금이 생기고 그 현금 생긴 돈으로 다시 또 16,000원에 주식을 사고 이렇게 차곡차곡 작업을 잘 진행시켜서 10만원짜리 주식을 16만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6만원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 16만원의 100주를 팔기 위해서는 신창정이 팔았던 그 100주의 가치가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럼 이 16만원, 만원일 때는 그런 작업이 소수 정예로 됐었는데 이제 시총이 커져 버리니까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종목을 바꾸자니 이 종목이 쏟아져 나가면 이제 기존 고객들이 다 망하니까 어떻게 해도 저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이제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함정을 딱 노리고 들어온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쪽인 것 같고요. 그들이 뭐 신고를 하지 않고 공매도를 쳤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든지 뭐 작업을 아니면 미리 이번 사태처럼 뭐 그냥 현금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얘네들 올릴 수 있는 이제 힘이 안 된다. 저는 소스가 이제 들어간 거죠. 파악을 해보니 얘네들 이제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이제 한계가 왔다.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더 이상 힘들다. 그럼 정리해라고 이제 그러면 회장님들의 판단은 맞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왔으면 오케이인데 내부자 정보가 든 거죠. 이거 작전 세력인 것 같고요. 이 금융감독에서 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받고 매도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탄받아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 이제 사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많이 안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큰 게 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공매도 가치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이건 어떻게 공매도를 하느냐?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있죠.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번 라더견 사태와 다르게 얘네들은 돈이 많다는 겁니다. 시드머니가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보다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으로 400년 이상 전통이 있는 공매도꾼들이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 홍콩, 전 세계에 있는 추적 불가능한 계좌들, 우리나라 금융감독에서 감독할 수 없는 더 고난이도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이 가지고 논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린 것도 그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그들일 수 있는데 그들이 포지션의 방향을 아래로 잡느냐 위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놀이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요런 종목들이 말도 안 되게 급등했고, 근데 말도 안 되게 급등한 거에 비해서 또 말도 안 되게 지금 공매도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또 역시 개인 투자자고, 그냥 온통 방송에서는 조정 없다, 무조건 올라간다, 10배 앞으로 10배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동안 그 얘기가 맞았었던 부분도 있고 그냥 앞으로 또 맞겠지라는 단순한 판단인 거죠. 너무나도 단순한 판단이죠. 지금까지 2차전지가 성장한다 해서 성장했냐 안 했냐? 했죠. 그리고 주가 올라간다 했는데 주가 올라가지 않았냐? 맞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니까 더 올라간다. 논리적으로는 간단하게 맞죠. 근데 그게 얼만큼 올라갔고 몇 배가 올라갔고 어떻게 기업이 성장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라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3년, 5년, 10년 뒤에는 무조건 성장하니까. 근데 주식시장이 과연 그래 왔느냐라고 봤을 때 그동안 주식시장은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이 막 떠들면서 코로나 치료제, 뭐 코로나 백신들이 미친듯이 매출을 올릴 때 앞으로 더 올라간다. 더 병이 걸린다. 그러면서 떨어졌던 사람들은 바이오주 투자했다가 뭐 코로나 관련주 투자했다가 다 지금 내려앉았죠. 네. 거기서 뭐 7, 80% 날라갔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막 엄청나게 경제 성장할 때 철광석들이 뭐 호주에서 중국으로 막 미친듯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 발주가 뭐 수조 원씩 났죠. 수십조씩 났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금 다 없어졌죠.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발주 그렇게 난이 어떻게 합니까? 야, 뭐 굳이 한국에다가 맡길 필요 있냐? 우리가 만들자.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국이 바로 옆에서 2차전지를 배터리를 미친듯이 찍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가격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될까요?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3년 뒤에 5년 뒤에 2차전지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전기차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오히려 중국은 전기자동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급률이 높습니다. 특별 도시들 한 회사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뭐 청도라 뭐 어떤 특정 도시에 전기차를 보급한 도시입니다. 네. 그 심천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열린다면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비아적 같은 회사가 미친 듯이 성장하는데 중국 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 더 많은 2차 전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기차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근데 그거만큼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 늘어나면서 공장도 늘어나고 2차 전지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블루오션던 산업이 레드오션으로 가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 뭐 나중에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겁니다. 로봇도 지금 저도 계속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화나기라든지 뭐 가와사키 전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야스카와 전기라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보다 시총도 훨씬 크고 생산량이나 시장 지배력이 월등히 높은데도 시총이 몇 조 안 됩니다. 예, 뭐 근데 벌써 레인보우가 뭐 2조 3조 찍어버리는 거죠. 이제 겨우 물건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로봇 조금 만들고 있는데 화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 7, 8조대에서 뭐 매출이 몇 조대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회사, 뭐 전 세계 글로벌 뭐 테슬라의 자동차 회사 그 뭐 로봇이 다 만들잖아요. 그 로봇이 만드는 공장 자동화 그 로봇을 다 화나기 납품을 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7, 8조대인데 레인보우는 이제 막 자석 부분 만들고 협동 로봇 조금 몇 개 만들어서 매출 얼마죠? 200억 찍었는데 시총이 2조 찍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비이성적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재밌지만 이게 또 현실화 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아니면 또 2조짜리 회사가 또 삼성이 어떤 짓을 해가지고 3조, 4조 올라가는지 또 그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주시장의 정상시장과 비정상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날두 같은 사람 몇 천억씩 연봉을 받지만 K3 선수 100만 원도 못 받고 축구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현상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또 2차 전지에서 일어나고, 또 얘네들이 지금까지 설득했던 그 수많은 2차 전지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얘기했던 이 기업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미친 듯이 또 주가가 얘네들에 의해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조심을 해야 된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돌다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건너버리면 이제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빠지고 나서 야 왜 너 돌다리 뭐 라고 해놓고는 나 이거 빠졌는데 너 옷 다 젖었는데 어떻게 물려줘.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다. 너가 빨아 입어. 너가 말려서 입어. 나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명품인데 네가 잘 돌다리를 들겨보고 건너셔야지.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 내 돈. 내가 샀고 내가 팔면 내가 내 돈 되는 거고, 그들이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핑계를 대봤자, 그래서 사라고 해서 샀는데 수익 나면 내 돈이고 떨어지면 너 물려줘야 되는 돈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 법원에서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죠. 하소연도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돈 앞에서 법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계산되지 않은 행위는 절대 보상받지 못하는 거죠. 그 돈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만든지 아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벌어놓은 돈을 아무런 점검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냥 무턱대고 사고 수익 안 나면 덧글 달아서 욕해봤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난 내가 10년 뒤, 30년 뒤에 기업이 성장한다고 했지 무조건 사라 했냐? 뭐 사라고 했다고 한들 최종적으로 너가 샀지 내가 뭐 끌고 가서 뭐 멱살 잡고 가서 강제로 사겠냐? 아니거든요. 라데견 사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계좌를 본인이 매수한 게 아니라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고 팔고를 했고,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신용에 대해서 사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신용을 샀고,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추징을 받든 뭔가 큰 죗값을 치를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대신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키움증권 회장이 팔았던 그런 다우기술의 주식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걸러낼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안 남는 거죠. 근데 지금 이쪽은 증거가 녹취라든지 다 남았는데 키움증권 다우기술 회장은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걸 팔면서 얼마나 법적 자문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문제되는 거 있어? 없죠? 그러면 법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전지 공매도 세력도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잘못하는 게 없는 거죠. 공매도로 계속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뭘 잘못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게 통정으로 공매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통정하고 있는 계좌를 어떻게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마음 놓고 자기네들이 그냥 주시장에서 여기다가 물량 쉽죠. 얘네들은 물량 여기다가 미친듯이 깔아놓고 계속 대놓고 있으면 주가가 안 떨어지는. 여기는 뭘 팝니까? 본인이 그동안 과거에 샀던 것들을 수익 실현해 나가면서 야금야금 수익 확정하면서 공매도를 치는 거죠. 재밌죠? 외국인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동안 사서 올려놨던 자금을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헤지펀드 쪽에서 10만원에 포스코 퓨처엠을 100만 주 사놨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100만 주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100만 주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5만 포장을 다 해놓습니다. 뭐 지금 이번에 대규모 수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친 듯이 수익 실현을 합니다. 수익 실현하기 전에 뭘 하나요? 공매도 자금을 이렇게 호가에 걸어 놓고 있는 거죠. 계속 공매도도 치면서 수익 실현도 하는 거죠. 수익 실현도 하고 공매도 치고 수익도 실현하면 양쪽으로 더블로 먹는 거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나서 이제 계속 공매도로 또 자기가 이제 팔고 가지고 있던 주식으로 또 공매도하고 또 주식 대차 받아가지고 또 공매도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또 신용이나 새로운 투자 자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누구의 투자 자금이 들어오냐? 개인이 들어오냐, 기관이 들어오냐, 이제 이건 차이인데 개인은
자금력이 한계가 있죠.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들은 자꾸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답이 없겠죠. 근데 공매도 치면서 또 뭔 짓을 하고 있냐? 얘네들이 또 나쁜 놈들이 리포트까지 같이 내는 거죠.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주가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리포트 더 나쁘게 더 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데서 야 이거 뭐 포스코피처럼 에코프로 너무 과한 주가 상승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리포트를 내버리면 또 장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5% 10%에 갭 하락시켜버려서 그냥 시장가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은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천주 시장가 내봤자 안 팔립니다. 그냥 시가에 다 팔리는 거죠. 그래서 갭 하락과 갭 상승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맥점이 됩니다. 상승할 때 보시면 포스코 에코프로 어떻게 상승했나요? 지금 20만원에서 80만원 갈 때 보면 특징적으로 갭 상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갭, 뭐, 눈 뜨면 갭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자꾸 갭 하락이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지난달부터. 뭐, 좋다고는 하는데, 갭 하락. 이제 갭 하락이 많이 납니다. 10만원에서 80만원 갈 때 갭 하락 본 적 거의 없습니다. 정말 뭐, 특별한 수사, 뭐, 그때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21선도 이제 하락 음봉으로 이제 첫 번째로 붕괴되면서 마무리되네요. 이런 작은 신호 하나하나들이 또 시장을 또 뒤흔들기도 합니다. 외국인 순매도, 뭐, 그 다음에 공매도, 뭐 이러면서 이제 리포트, 공매도 자기네들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죠. 주식시장 무섭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에코프로, 포스피처엠, 뭐 에코프로 BM, 뭐 2차전지 관련주를 저는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이 이런 현상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공부를 스터디를 해놔야지 다음에 이런 일에 자기 투자 자금이 손실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이걸 잘 받아들이고 잘 스터디를 해서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돈을 사기당하고 손실당하고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더 수련해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 이 로봇 관련주들을 이제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레인보우부터 현대로템, 두산, 유일로봇, SPG, SP 뭐 쭉 지금 로봇 관련주들을 서머리를 일단 쭉 하고 있는데 뭐 부품 쪽도 있고 뭐 서비스 로봇도 있고 의료도 있고 뭐 물류 쪽도 있고 그 다음에 AI 쪽도 있고 뭐 통신 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쪽, 모듈 쪽 모든 게 이제 우리 인간과 또 비슷해지면 각 분야별로 부분별로 엄청난 부품들이 소요가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가기에는 아직 먼 미래죠. 예. 일본의 지금 야스카와 전기나 화나기 지금 주가나 시총 이런 걸 제가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ABB부터 시작해서 보면 화나기 지금 보죠. 우리는 엔화가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지금 화학을 비교해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너무 말도 터무니없이 주가가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134네요. 그러면 3 곱하기 3, 4, 12. 한 6조 정도 되겠네요. 6조. 끽해요. 야스카와 전기 해봤자 2조인데, 야스카와 전기의 매출이나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력을 비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진짜 발끝에 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라는 구원투수, 투자자에 의해서 주가가 완전 뻥튀기 된 거죠.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뭐, 그것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죠. 예. 하모닉 드라이브. 지금 오늘도 주가가 움직였던 SPG라는 로봇 부품 감속기 제어기 기기 회사가 지금 시총이 7천억인데 뭐 이거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 이 기업이 더 지금 시총이 낮네요.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 얘네들은 이제 감속기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파는 회사고 얘네들은 감속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웃기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막 앞으로 좋아진다, 뭐 앞으로 될 거다. 전부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펀더멘탈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로봇 쪽도 이제 그런 것들 다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해서 이제 앞으로 먹거리는 이제 저도 생각하는 게 로봇 쪽을 많이 좀 집중해야 되겠다. 저도 계속 지금 일본 로봇주는 지금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글로벌 로봇주들은 움직임이 우리나라 로봇과 같이 크지는 않습니다. 화낙이란 로봇에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떤 엄청난 회사입니다. 야스카 전기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로봇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시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덴쇼라든지 가와사키, 야마 뭐 이런 건 자동차 회사고 오토바이도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앞으로 가치주 플러스 로봇주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갈 건 없는 것 같고, 로봇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제 조금 움직임을 주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고는 가치가 그렇게 막 폭등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2만원짜리가 15만원 같지만 현대로템도 지금 뭐 전차도 만들고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차트가 뭐 터무니없이 막 SPG가 좀 약간 과열 양상이긴 한데,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AI 관련주 이런 것들은 좀 과열 양상이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 로봇 산업 자체가 막 그렇게 매출이 나오는 산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로봇이 별거 아닌,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주가가 좀 더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공부를 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해드릴게요. 앞으로 같이 한번 계속 지금 저도 자료를 2차전지 로봇 관련돼서 이제 섹터를 찍어서 지금 미친듯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제대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을 계획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좀 준비할 계획이고요. 더 많이 좀 준비를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 로봇을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화낙이라는 회사에 이제 그 협동 로봇도 화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 하여튼 로봇 삼성, 현대, 두산 많은 로봇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나중에 뭐 2년 뒤, 3년 뒤에 정말 로봇주로 돈을 좀 크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맥락으로 한번 지금 차근차근 한번 준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